새로운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마다 9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와 1억 명 이상의 비이민 입국자들이 심사 대상이 돼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했습니다. 지난달 오픈 상태에서 2017년 1월 1일로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중국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보건당국이 의약품 재고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측이 아이오와 코커스 투표에 대해 부분 재검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불법으로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된 택시 운전사를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 시행을 앞두고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조치로 해마다 90만 명 이상의 영주권 신청자와 1억 명 이상의 비민 입국자들이 심사 대상이 돼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혜택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찬래 기자입니다. 다음 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새로운 공적부조 규정 설명회가 어제 저녁 뉴저지 소망교회에서 개최됐습니다. 뉴저지 한인교회협의회, 뉴저지 이민자 보호교회, 시민참여센터가 공동으로 주최한 행사는 조문경 변호사와 주디장 변호사가 발제자로 나서 퍼블릭 차지에 대한 해석과 개정된 정부 보조 수혜자에 관한 규정, 적용 대상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이제 와서 100년 동안 아무렇지 않았던 법을 바꾸는 이유는 합법 이민을 축소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의심을 거둘 수가 없죠. 새로운 규정 적용 대상은 영주권 신청자, 유학생 등 비이민 신청자와 미국을 6개월 이상 떠났다 돌아오는 영주권자 등이고 적용되지 않는 대상은 영주권을 갱신하는 영주권자, 시민권 신청자, 21세 미만 수혜자, 임산부, 응급구조 지원을 받은 자, 여성폭력방지법 조항에 따라 영주권을 받는 사람 등입니다. 우선 적용 대상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영주권 신청자예요. 영주권 신청하는 분들은 거의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비이민 신청자, 예를 들어서 F1 비자를 신청한다든가 아니면 뭐 투자 비자를 한다든가 또 H1B라는 취업 비자를 한다든가 이런 비이민 신청자도 다 해당이 되고요. 시민참여센터 김동찬 대표는 새로운 정부 보조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자신이 받는 정부 보조 혜택이 이번 규정에 해당되는지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영주권 신청하는 데 있어서 많은 재정적 부담을 져야 되고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미리 염두에 두고 미리 알고 영주권 신청과 그다음에 이 서비스 받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판단을 내는 것이 좀 바람직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이번 긴급 세미나를 준비했습니다.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공적부조 개정안이 적용되는 이민 서류 신청서는 영주권 신분 조정 신청서, 비이민 취업비자 신청서, 비자 변경 신청서, 재입국 금지 유예 신청서, 스폰서 재정 보증서 등 총 12개에 달합니다. KBN 뉴스 김찬래입니다. 취업 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대폭 후퇴했습니다. 지난달 오픈 상태에서 2011년 1월 1일로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무부는 조만간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올해 영주권 발급이 더뎌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무부가 18일 발표한 2020년 3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우선일자가 전달 오픈 상태에서 2017년 1월 1일로 3년이나 후퇴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는 지난 1월 중 영주권 문호부터 접수 가능 우선일자가 2019년 1월 1일로 적용돼 이달까지 열리지 않으면서 신청 접수에도 제한이 걸렸습니다.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비자 발급 우선일자는 즉시 문호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노동 승인 접수일이 2017년 1월 1일 이전이 아닌 경우는 최소한 4월까지 승인이 불가능합니다. 단 신분 조정 신청 접수는 3월부터 영향을 받기 때문에 2월에는 접수가 여전히 가능합니다. 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지난해 말부터 적체가 많아지면서 올 3월부터는 영주권 문호가 닫힐 것을 예상했었다며 매달 변동이 있겠지만 오는 10월이 되면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무부 비자국은 이번 영주권 문호에 대해 조만간은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취업이민 1순위는 여전히 비자 발급 우선일자가 적용됐지만 전달에 비해 3달 나아간 2019년 3월 1일까지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일자는 전달과 동일하게 오픈됐습니다. 그 밖에 취업이민 2순위와 4순위, 5순위는 모두 오픈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조직을 확대합니다. 해외 체류하는 국민들의 안전을 위한 현장 인력 보강 등 총 81명을 증원하는 직제 개정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현장 인력 보강과 외교 다변화 정책 강화를 위한 외교부 직제 개정안이 어제 한국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직제 개정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인력을 충원하고 국민들이 전 세계 어디서든 안심하고 체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안전망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직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365일 24시간 해외 체류 국민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해외 안전지킴센터 인력을 보강하고 재외국민 보호 및 영사 서비스 담당 인력 28명, 인력 사정이 열악한 5개의 1인 공간에 영사 5명 등 현장 인력들을 충원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늘어나는 인력은 총 81명입니다. 또 이번 개정안에는 한국인 방문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발리 분관의 신설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아울러 신북방과 신남방 정책 등 외교 다변화 정책을 보다 확대해 나가기 위해 유라시아 2과와 아프리카 2과를 신설하고 주 말레이시아 대사관, 주 태국 대사관 등 동남아시아 주요국의 공관 인력을 충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유라시아 1과는 러시아 업무를 전담하고 유라시아 2과가 중앙아시아 5개국 및 여타 신북방 정책 대상 국가를 총괄하게 됩니다. 러시아 전담과가 생긴 것은 1990년 한러 수교 이래 처음입니다. 중국을 강타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으로 보건당국이 의약품 재고의 감소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미 의약품은 대부분 중국에서 공급되는 상황입니다. 보건당국은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인다면서도 장기적으로는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우려입니다. CNN은 18일 로버트 캐들릭 미 보건복지부 준비 대응 담당 차관보의 외교협회 브리핑을 인용하고 미 의약품 대부분이 중국에서 공급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보급선을 막을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캐들릭 차관보는 공급 배급자들이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인다면서도 현 상황이 장기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확산이 의약품뿐만 아니라 마스크 등 물품 공급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일반 대중들에게는 마스크 착용을 권고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속칭 사재기 현상이 일어날 경우 의료 분야 종사자 등 정말 마스크가 필요한 이들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캐들릭 차관보는 관련 영역에서의 업무 방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와 민간의 협력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이 버니 샌더스 의원과 핏 부리제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사실상 동률이라는 개표 재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 측은 아이오와 코커스 투표에 대해 부분 재검표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은 18일 밤 버니 샌더스 의원과 핏 부리제지 전 사우스밴드 시장이 사실상 동률이라는 개표 재점검 결과를 내놨습니다. 샌더스 캠프의 제프 위버 수석 보좌관은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개표 재점검 과정에 캠프 측이 아이오와 민주당 측과 계속 연락을 취했다며 캠프 계산을 근거로 재검표를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재점검 결과에서 두 후보는 0.004%포인트의 격차를 기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AP통신은 결과가 아직 불완전하고 재검표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이오와 코커스의 승자를 발표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아이오와 코커스에서는 개별 선거구 자료를 취합하고 보고하는 과정과 현장 투표 결과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로 논란이 빚어졌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은 오류를 바로잡을 방법은 재검표밖에 없다고 공식 발표했지만 해당 지역에 당 중앙위 투표를 걸쳐 실시하지 않기로 번복했습니다. 아이오와 민주당은 후보 간 순위가 바뀔 정도의 결정적 오류가 발견돼야 전면적인 투표 재검표에 착수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지난 9일 발표된 결과에서는 부리제지 전 시장이 대의원 14명을 확보해 1위를 차지했고 샌더스 의원은 12명,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의원 8명, 조 바이든 전 부통령 6명, 에이미 클로버셔 상원 의원은 1명을 확보했습니다. 최근 뉴욕시 택시가 인종이나 목적지 등의 이유로 승차 거부 등 승객 차별 행위를 하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국이 강력한 단속에 나섰습니다. 불법으로 승차를 거부하다 적발된 택시 운전사는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8일 뉴욕시 택시 리무진국은 승객을 차별하고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를 신고하도록 독려하는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중국인을 포함한 아시안 승객들이 승차 거부를 당한 사례가 잇따라 보고되는 데 따른 조치입니다.
또 최근 알로이시 헤레디아 자모스주쿠 택시 리무진국 국장은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택시기사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불법으로 승차를 거부하는 택시 운전사는 1차 위반 시 300달러의 벌금을 물어야 하고 2차 위반 시에는 500달러의 벌금과 함께 면허가 정지됩니다. 3차 위반 시에는 면허 취소와 3년 동안 면허 재취득이 금지됩니다. 캠페인을 위해 제작된 광고는 내 인종과 목적지가 왜 중요하지라는 질문을 던지며 인종이나 목적지에 따른 차별을 거부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광고 캠페인은 전철 객차 내부와 버스 외부, 공항 터미널 내 등에 게시돼 많은 유동인구가 볼 수 있도록 설치됩니다. 택시 리무진국은 2018년 택시의 고질적인 차별적 승차 거부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서 특별 부서를 만들고 승차 거부에 대한 신고와 처리 프로세스에 대해서 재검토하는 등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택시 리무진국은 승차 거부로 인해서 택시 운전사 18명의 면허를 취소한 바 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맨하튼 교통 혼잡료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당장 오늘부터 평가에 들어간다고 해도 내년까지 완료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입니다. 시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내년 1월로 예정됐던 맨하튼 교통 혼잡료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실시해야 하는 환경 영향 평가에 대한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입니다. 승인을 위해서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이 제도가 2021년 1월부터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환경법 전문가인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오늘부터 환경 영향 평가에 들어간다고 해도 2021년 1월에 이를 완료하는 것은 쉽지 않다며 유사한 환경 영향 평가를 완료하는데 평균 2,691일이 소요됐고 가장 짧은 기간도 637일이었다는 통계 자료를 인용했습니다. 또 통행료가 책정돼야 신뢰성 있는 전면적인 환경 영향 평가가 가능한데 통행료가 확정되지 않은 현재로서는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만일 약식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한다고 해도 내년 1월 시행을 보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약식 평가를 위한 규정이 미비할 뿐더러 충분치 못한 평가로 인한 소송 등 또 다른 지연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의 소식통은 목표는 내년 1월 1일 시행이라면서도 1월 1일 시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버드대학교가 아시아계 학생들을 차별하고 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단체가 항소법원에 판결을 번복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2013년 하버드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 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43%가 돼야 하지만 실제로는 18%에 머물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던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 SFFA는 18일 하버드를 비롯한 아이브리그 대학이 캠퍼스 내 인종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아시아계 미국인들의 입학자 수를 줄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항소법원에 지난해 내렸던 판결이 번복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앞서 보스턴 연방법원은 지난해 10월 하버드대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아시안 페널티를 주고 있다며 SFFA가 학교 측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차별이 아니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SFFA 측은 2013년 하버드 대학의 자체 조사에서 학업 성적만 고려하면 아시아계 미국인 학생 비율은 43%까지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실제로는 18% 정도에 머물고 있다며 인구 통계학적 항목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판결에서 연방법원은 하버드대의 입학 사정이 완벽하진 않다면서도 인종적 적대감의 증거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SFFA 측 변호사들은 18일 미 순회 항소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하버드가 아시아계 미국인 지원자들에게 인종적 페널티를 부과하고 있다며 인종적 균형이라는 체제는 명백히 법을 위반한다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필요할 경우 미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뉴저지주 대학가의 성범죄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제 캠퍼스 내 성범죄가 늘어났다기보다는 전국적으로 확산된 미투 운동의 영향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17일 스타레저는 뉴저지주 28개 4년제 대학의 범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2018년 한 해 동안 성폭행과 성추행 등 성범죄 피해 사례가 2017년에 비해 증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성폭행의 경우 148건에서 18건이 늘어나 166건을 기록했고 성추행의 경우 94건을 기록해 2017년보다 47% 늘어났습니다.
특히 대학별로 가장 많은 성폭행 피해 사례가 보고된 학교는 러커스 대학교였습니다. 러커스대는 총 6만 7천여 명이 재학하는 뉴저지주에서 가장 큰 대학교로 2018년 총 33건의 성폭행 피해 사례와 14건의 성추행이 보고됐습니다. 아이비리그 명문 프린스턴 대학교도 2018년 13건의 성폭행, 21건의 성추행을 기록해 성범죄 피해가 늘어났습니다. 이와 같은 성범죄 피해 사례에 대한 전체적인 증가가 미투 운동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지만 일각에서는 충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껏 피해 사실을 숨긴 피해자들이 성범죄를 더는 묵과하지 않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뉴저지 성폭력 방지 연합의 한 관계자는 스타레저와의 인터뷰에서 실제 캠퍼스 내 성범죄 피해가 늘어난 것이 아니고 학생들이 성범죄 및 성폭행을 용기 내 보고하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를 포함한 제37지구 가주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한 데이브 민 유시 얼바인 법대 교수가 각계각층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40여 년 만에 한인 출신 가주 상원의원이 탄생할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재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8년 연방 하원 45지구 예비선거에서 아쉬운 낙선 이후 다시 한번 의원직에 도전장을 낸 데이브 민 후보. 지난해 1월 가주 37지구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해 한인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지지를 얻으며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현역인 공화당 소속 존 무얼라크 의원을 제치고 최다 후원금을 기록할 정도로 모금 활동 역시 순항 중입니다. We had 1,000 more donors than any other campaign. We had 1,100 more than the Republican who holds the seat right now. We did not raise our money from special interests or labor unions or businesses. We raised our money from the people. 이번 선거에서 민 후보가 당선될 경우 주정부 차원에서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하는 최초 아시아계 미국인의 민주당 상원의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한인이 가주 상원의원직에 진출하게 된다면 지난 1978년 알프레드 송 의원이 임기를 마친 후 약 40여 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이번 당선을 통해 한인 목소리가 주의회에 반영될 경우 실질적으로 한인 커뮤니티에 미칠 수 있는 영향도 큽니다. And then there's also issues that are unique to the Korean American community that we can impact, making sure that things like Korean language access for certain types of program is there, that we have outreach for social services and healthcare programs, that we're teaching relevant aspects of Korean history and Korean American history in our schools. 37지구는 한인 밀집 지역인 어바인과 라구나 힐스 등을 포함하고 있어 한인 유권자들의 표 결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오렌지 카운티를 대표하는 최초의 한인 그 스테이트 세너터, 주 상원 의원으로서 사크라멘토에서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그 큰 꿈을 제가 꿔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우리 한인들 꼭 나와서 투표를 해주시고 37지구의 현재 한인 유권자는 총 3만여 명으로 이 가운데 절반가량이 유권자 등록을 마친 상황입니다. 유권자 등록은 오늘 자정까지 가능하며 우편 투표 신청은 오는 25일 마감됩니다. MBC 뉴스 김재은입니다. 미 전역 차이나타운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 공포로 인적이 끊기면서 매출에 큰 타격을 입고 있는데 지역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여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맨하튼 차이나타운에서 잡화점을 운영하고 있는 제니 리 씨. 최근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매출이 반토막이 날 정도로 급감했습니다. 뉴욕시에선 감염 확진자가 나오지도 않았고 이 씨가 중국에 간 적도 없었지만 상황은 계속 악화됐습니다. Like my business here, like 50% down. My family depend on the income from here, so like right now we are tight. 다른 곳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미 중국인 경제인협회에 따르면 LA를 비롯해 뉴욕, 보스턴, 시카고 등 미 전역 대도시에 형성된 차이나타운의 식당, 호텔 등의 매출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미 최대 차이나타운이 조성된 샌프란시스코와 인근 오클랜드의 경우 70%가량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Most Chinatown business lost 30 to 50%, especially the biggest restaurant. And especially during the Chinese New Year, we have a lot of banquet.
결국 지역 경제에까지 영향을 미칠 조짐을 보이자 시장이 직접 나서 중국 음식점에서 식사를 하는 모습을 공개하는 등 차이나타운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뉴욕시와 보스턴시는 SNS를 통해 차이나타운을 애용하자는 캠페인에 돌입했습니다. 과도한 불안과 두려움이 오히려 지역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철저한 예방 활동과 함께 정상 패턴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진단입니다. MBC 뉴스 여준호입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세계 호남 향후회 총연합회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제중국 한인 동포들을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세계 호남 향후회 총연은 지난 9일부터 1,000만 원 기금 모금을 목표로 사랑의 마스크 보내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모금 시작 48시간 만에 총 1,235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이번 모금으로 마련된 마스크는 중국 현지의 호남 향후회 지회장들과 논의 후 중국 내 10개 지역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2020 재외동포 중고생 및 대학생 모국 연수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세계 각국의 재외동포 청소년에게 소통과 상호 간 유대감 형성 기회를 제공하고 모국의 사회, 역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여름방학 모국 연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청 자격은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재외동포 학생으로 4월 1일까지 재외동포재단의 코리안단넷 웹사이트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8일 레코드지는 알파인의 부동산 개발업자 리차드 커츠가 지난달 알파인 타운 정부를 주 법원에 제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커츠는 자신이 소유한 알파인 내 19에이커 규모 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면 이 가운데 일부를 저소득층 아파트로 공급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운 정부가 해당 토지 용도 변경을 승인해주지 않고 있고 저소득층 아파트 공급 의무도 지키지 않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뉴욕 한인학부모협회가 오는 5월 22일 스승의 날 행사를 개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행사를 위한 준비 모임은 다음 달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퀸즈 JHS 18Q 중학교에서 진행됩니다. 최 회장은 25, 26학군 등은 물론 롱아일랜드 등에서 학교를 다니는 자녀를 둔 한인 학부모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29회째를 맞는 스승의 날 행사는 5월 22일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개최됩니다. (2020) 한인 인구조사 추진위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참여센터는 지난 6일 친구교회와 늘기쁜교회를 방문해 인구조사 참여 동력 캠페인을 전개하고 인구조사 참여 선서카드 200여 장을 받았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유스 카운슬은 어제 대한민국 주 유엔 대표부를 방문해 유엔에서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이슈와 한국의 역할에 대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학생들은 헤이트 스피치, 폭력적 극단주의 및 테러리즘 등 글로벌 이슈 해결에 교육의 중요성과 청소년의 역할을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어린이재단 뉴저지 지부는 지난 14일 회원들의 화합을 다지고 비회원에게는 재단을 소개하는 다정다정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목요일은 화창하지만 기온이 내려가고 추워지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7도, 섭씨 3도, 밤 최저 기온은 21도, 섭씨 영하 6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은 화창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도 화창하고 기온이 오르면서 포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